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83만원이고요. 예상대로 마이너스 11만원입니다. 계속 지금 하루 벌고 하루 잃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나마 좀 덜 억울한 것은 손실 날 줄 알고 있었고 그냥 오전에 대충 정리해 놓고 손절할 거 손절하고 그리고 뭐 편하게 그냥 유튜브 영상 보면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오늘 야근하는 것도 있고 이런 날 잘못 들어갔다가 또 물리면은 또 크게 잃기 때문에요. 충동 매매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오늘을 보고 매매했다기보다는 월요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난밤에 미정시가 다시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2.8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긴축 우려감이 지금 계속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꺾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반등해놓고 반등했는 것보다 조금 더 빠져버렸죠. 2.14%는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못 지키면 밑으로 빠지면 심각한 문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긴축 우려감만 가지고는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워낙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선뜻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승 추세 같으면 여러 종목 갖고 있으면 이제 한두 종목이라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한다 이런 개념인데, 빠질 때는 이 어느 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종목을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주철강하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남겨놓을 생각이었고, 그럼 티플렉스는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면 원자재 관련해서 오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신 브레이크는 아침에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1.66%나 이게 참 요즘 제가 계속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해령 실리콘을 제가 지금 주문 넣어놨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그냥 한꺼번에 사면 되지, 그걸 또 한 주씩 그냥 막 주문 넣는 이런 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참. 아니 주문할 때 이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끝났네요. 아니 주문할 때도 단주 매매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하루 종일 계속 한 주씩 계속 사거든요. 지금 단주 매매 나오면은 대부분의 이제 경험 좀 있는 사람들은 단주 매매가 막 나오면은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단주로 매수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이게 좀 먹혔거든요. 단주로 막 사갖고 끌어올리면 올라가는 줄 알고 따로 들어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갖고 계속 위에서 털어 먹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안 속죠. 단주 매매로 막 들어오면 팔아버립니다. 오히려 확 던져버리면 이 단주 매매 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가볍게 안 움직이거든요. 호가창에서 한 주씩 계속 매수를 하죠. 엄청나게 한 주씩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는 것 같은데, 호가창이 막 지나가는데 알고 보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매수해갖고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단주 매매 막 들어오면은 좀 돈 좀 가지고 있는,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확 던져버립니다. 다음 주고받아야 확 던져보면 단주로 매수해갖고 막 끌어올리다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떨어지면
물리니까 놀래가지고 단주 샀던 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거꾸로 더 떨어져 버려요, 보통. 그래서 단주 매매는 보통 그 별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주 매매 막 나오면 아 요건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막 한 주씩 매수하길래 제가 생각이 나서 어쨌거나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잔고가 바뀌는 안 보고요. 아직까지 뭐 요즘 수수료가 낮아가지고 매수했는데도 한 178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도 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일단 한 종목 더 추가시켰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거를 다 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제가 팔았던 종목부터요. 티플렉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밀리길래 정리해버렸고요. 오늘 매매했는 게 티플렉스 5,740원에 매도했네요. 분봉으로 그냥 봐드릴게요. 5분봉인데요. 이거 아침에 좀 올라갈 것 같다가 이거 이제 이 그림은 그 대충 생각할 때 그 증시가 하락하고 국제유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확 당겨 올리는데 이것도 눌러버립니다. 쫙 그냥. 그럼 이렇게 눌러버리면 대체로 이 신용이 많은 이런 종목들은 눌러버리면은 그게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들어올려주면 여기서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이 물려버리니까 손절하면 뒤로 더 빠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5,740원 대충 제가 줄 거는 이 정도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깨지길래. 그래서 티플렉스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엑셈도 이거 오늘 계속 밀리더라고요. 뒤로 한번 밀리고 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이 관리하는 세력들이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급등하는 거 꼬리 달고 쭉 빼놓고는 음봉으로 쭉 눌러놨다가 그 다음부터 확 당겼다가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이 많다 보니까 되게 잔머리를 쓰는 것 같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센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당했지만 어제 여기서 지금 매도 못한 게 진짜 좀 억울하긴 합니다. 오늘도 계속 눌려가지고 손절했는데요. 이거 밑에서 손절해 주시는데 좀 늦게 팔아가지고 3,200원에 팔았죠.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또 살짝 들어올리면서 또 끝이 나죠. 그래서 어쨌거나 정리했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상신 브레이크도 뭐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주로 괜찮아 보이긴 한데 다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했는 자금 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일단 한 8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매수를 더 했습니다. 더 해가지고 지금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자금으로 해령 실리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세 종목 가지고 있고요. 한국주철관은 실적이 워낙 괜찮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 오르지 싶어서 실적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좀 길게 가자는 의미로 그냥 그대로 건드리진 않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더 잡은 이유는 오늘 뉴스에 저게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거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다는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숫자가 12만 5천 명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주말로 가면 확진자가 통상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운 좋으면 한 7, 8만 명 정도 때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확 줄어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마스크를 실외에서 미착용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연결 지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쪽에 좀 집중을 했고요. 오늘 보시면 잉글우드랩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미주 쪽에 미국 쪽 이쪽에 색조 화장품 쪽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풀면 수혜가 된다. 이 자회사입니다, 회사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같은 의미로 봤고요. 한국 화장품도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오늘 안 좋았던 건 이츠한불이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얘가 뒤로 밀리니까 아마
그 대장이 6%나 뒤로 밀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도 들어올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같이 이제 키 맞추기 하는 의미로 이제 눌리지 않았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 화장품 관련주만큼은 시장에서 2차 환불을 대장으로 보더라도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대장으로 개인적으로 대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비중을 높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쫙 빠졌다는 겁니다. SD바이오센스 4% 빠졌고 휴마시스가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대 의미죠. 코로나가 끝나가면 진단키트 쪽이 이제 끝난다고 예상을 하면입니다.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또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진단키트 쪽이 뒤로 빠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끝나가면 화장품 쪽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보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확진자 숫자 나오는 걸 보고 주말 동안에 월요일날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가 한 7, 8만 명대 정도로 줄어든다면 위쪽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장이 조금 빌빌거리 갖고 문제인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거리량도 좀 약한 편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번 그 조금 비중을 더 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해룡 실리콘을 종가에 지금 잡았는데요. 이 종목 매수한 이유는 지금 원전 테마가 조금 그 문제가 생겼어요. 한신기계가 지금 대장 탈락하고 나서 이거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자사주 매각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그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그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증시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그 이 합리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한신기계를 끌어올릴 때 이 상황이 원전 관련해서 얘가 그 수혜를 볼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자사주 매각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사주 매각한다고 회사 실적이 관계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바꿔 말하면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자사주 물량을 받아주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못 끌어올리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정리하니까 뒤로 쭉쭉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좀 의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다 안 좋아가지고 밑으로 쭉쭉 빠지고 있는 것 같으면 대장주도 따라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원전주는 안 빠지고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얘도 좀 빠지긴 했네. 지키고 있는데 이 대장이 지금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를 끌어올리려면 다른 어떤 대장주가 필요한데 티플렉스가 대장격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얘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그래서 이제 뭐 보다가 보니까 해룡 실리콘이 그런 의미도 조금 있고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거 방독면이잖아요, 해룡 실리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실리콘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원전 쪽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뭐 자동차 부품 쪽이나 로봇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다양하게 지금 요즘은 실리콘이 화장품 뭐 케이스 같은 데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잡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상황이 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 핀란드하고 노르웨이인가 그쪽 나라가 지금 나토 가입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뉴스가.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명분상 그렇게 전쟁했는데 전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핀란드하고 노르웨이가 가만히 있으면은 러시아한테 당할 것 같으니까 가만 놔뒀으면 가입 안 할 걸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럽 쪽이 전부 동유럽권이 전부 나토에 다 가입해 버리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상당히 이제 고립되는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방치한 상태로 물러나면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이런 쪽이 이제 걱정돼 가지고 전쟁 불사 이렇게 하고 공격했는데 이게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나토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 우크라이나
만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중요하죠. 핀란드나 이쪽이 바로 러시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대로 묵인하고 그럼 너 나토 가입해라 우리 군사 뺄게 이렇게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러시아가 그 뭐 기갑을 이용해 갖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전력이 팽팽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어떤 그 무기들을 계속 지원받다 보니까 그 러시아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더 이렇게 그 뭐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휴대용 어떤 뭐 제블린 같은 이런 걸로 탱크를 부셔버리니까 수천 대가 지금 파괴된 것 같고 어제 뉴스에는 또 흑해에 있는 그 러시아 그 구축함인가 그 배가 뭐 화약이 터져갖고 침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지대한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켰다 이렇게 이제 침몰시켰다 이렇게 뉴스 나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러시아가 이 상황에서 그냥 그 항복하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그 위험한 무기들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쏘기에는 조금 그렇죠.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핵전쟁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화학무기 정도는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악재는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 빼기에는 조금 그렇지 명분이 좀 약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그 과격해지는 양상으로 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악재로 작용되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위험을 대비해 가지고 해력 실리콘을 잡은 겁니다. 이게 방독면이니까요. 만약에 화학무기 사용 뉴스 뜨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잡은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혼자 소설 쓰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지철관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 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엔데믹 개념으로 잡으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뜰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잡은 거고 한국주철관은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수도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증시가 돌았으면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격화돼 가지고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된다면 증시가 뒤로 빠지면 얘도 같이 빠져버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 개념으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화학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푸틴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종목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해룡 실리콘 잡았죠.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오늘 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거는 신송홀딩스입니다. 이거 진짜 이걸 못 따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신송홀딩스를 제가 어제 매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어제 여기 이거 움직일 때 거의 샀다가 바로 팔아버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여기 딱 떠가지고 돌리길래 요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꼬리 달고 이렇게 자꾸 누르는 이 현상에서 제가 멈칫멈칫 했었어요. 그러니까 쭉 끌어올리다가 다시 쭉 그걸 밀면은 이게 또 뒤로 내려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 여기서부터 계속 쭉 당겨 올려가지고 상한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쪽이거든요. 농업 관련주 쪽에 거의 대장격으로. 제가 어제 왜 이 종목을 노렸느냐 하면, 이게 거의 맞았거든요. 신송홀딩스가 보면, 지나고 나서 제가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신송식품, 신송산업 이렇게 되는데, 장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살, 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곡물에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양념주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뭐죠? 그 식료품 가격 급등 여기서 시장에서는 미래생명 자원을 계속 대장인 척해서 이제 끌어올렸는데 이 종목은 보면 무슨 뭐 특별한 그게 없어요. 뭐 계란 그래서 갖고 지불도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잘 안 맞아요. 뭐 그 이거 뭔가 만들어서 팔긴 하는데 이게 그 곡물 가격 급등하고 별로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뭐 유동 물량이 작아가지고 막 장난치듯이 하는데 실적도 보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신성홀딩스가 진짜 이 농산물 가격 급등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한번 노렸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길래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할 줄 알고 정리해버렸는데 오늘 이제 그 미증시가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 인버스 개념으로 다른 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 관련주라든가 국제유가 뭐 석유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은 거의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그 철강 관련주들도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농산물 가격 쪽에 신성홀딩스가 거의 대장격으로 땡겨 올렸습니다. 다른 건 거의 못 따라 올라갔는데 미래생명자원 이런 거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다음에 팜스토리가 조금 따라 움직이는 얘가 그러면 조금 2등주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라 움직이는 정도가 살짝 나오고 혼자서 그냥 땡겨 올려고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깝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도 현재 지금 제가 그 혼자서 그냥 혼자서 상상력으로 한국주철감 뭐 코스메카 코리아 해룡실리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세력들이 잘 안 끌어올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릴 때 이럴 때 타이밍 노려 갖고 확 들어가 갖고 먹는 이 방식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어제 봤던 게 맞는데 이런 아까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기존에는 현대사료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한일사료가 또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현대사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2만 5천원씩이나 올라갔죠 지금. 이게 지금 2만원짜리도 안 되는 종목이 12만원 한 6배 넘게 올라갔죠 지금. 그래서 얘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오늘은 한일사료를 좀 뒤늦게 또 올라갔습니다. 신성홀딩도 상한가 들어가고 얘가 먼저 들어갔고요.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 있다가 한일사료가 뒤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이제 올라가니까 따라가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힘에 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조금 강했고요. 그 다음 뭐 개별적으로 뭐 동신건설 같은 이런 종목 움직이는 거는 이 재건축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한국 가구가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득신하우징하고. 그래서 그 테마가 지금 돌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쪽 그 재건축 관련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끌어움직이려는 한국 가구가 제가 전에 여기서 되게 노렸는데 갭 떠갖고 눌리는 바람에 지금 그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매물 정리가 다 됐으니까 다시 새롭게 새 출발을 해보려고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뭔가 보이긴 하는데 정말 이 선뜻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자신감도 많이 없고 지금 시장이 안 읽히니까요. 시장이 그 악재가 해소되고 상승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전히 금리 인상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의 코로나 이런 악재를 해갖고 밑으로 빠지는지에 대한 그 결론이 안 나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결론이 지금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완전히 그 뭐죠 이럴까 저럴까 막 하루 종일 갈등하는 그래서 배팅도 자신있게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짜 어려운 4월이고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들이
이런 시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0.29였고 상하이 지수가 마이너스 0.45 정도로 약보합권으로 선방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도 많이 안 빠지고 계속 그 아시아 증시가 선방했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11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얘들이 많이 팔고 나면 미증시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하는 상황이고, 그 미국 증시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선방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정도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제가 보고 있는 그 인베스팅 그 프로그램에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선물 지수가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른 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선물 지수가 뭐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쪽 저쪽 다 눌러봐도 시장이 방향을 잡기 어려운 혼조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진 종목 시간의 거래 한번 보고요. 뭐 대충 뭐 평범한 상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 뭐 제가 못 봤던 종목 다른 쪽에 어떤 뭐 괜찮은 종목들 있으시면 와 시그네틱스도 계속 올라가네요. 여튼 참 이 흐름 따라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것도 그 실적 발표되고 나서 뒤로 계속 밀렸었고요. 그 다음 밀고 있다가 지금은 또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이만한 올라가고 나면 이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들어갈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올라가겠지 싶을 때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올라가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약 추격 매수하면 그때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그냥 좀 하루 쉰다는 개념으로 종목은 그 제대로 다 잡았습니다. 지금 풀배팅으로 잡아놨고요. 그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을 따라잡으려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이것을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그 주말 동안 연구해보고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